CJ그룹 채용 준비하는 분들 자소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러닝 놀이터의 최지연 대표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CJ 이야기를 이번 주 내내 하고 있잖아요. CJ그룹 어때요? 좀 취준생들이 많이 좀 기다려온 회사일까요? CJ그룹은? 네, 그렇죠. 많이 기다리고 있는 10대 그룹의 어떤 채용 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아직 공채 소식에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이제 CJ그룹 계열사도 굉장히 좀 다양한데 어제 네. 저는 이제 대한통운, 올리브영, 올리브네트워크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도 좀 이 계열사들의 자소서를 좀 확인해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CJ 상반기 지금 채용이 한창인데요. 네. 서류 마감 전인 회사를 좀 집중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180%나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5대 신사업 분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AI 팩토리, 스마트 시티, 그리고 데이터 기반 구매, BPO 이 부분이 성장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실 것 같고요. 또 마감이 4월 2일이기 때문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대한통운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중심으로 자소서 작성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2일, 3일 정도 남았고요. 그러면 빨리 알아봐야 될 텐데 CJ 대한통운, 올리브 네트워크스 자소서의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대한통운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작을 할 때 좀 간략하게 짚고 먼저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전 분야 공통 항목으로 세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분량은 700자에서 1000자 분량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중요한 거 밑줄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1번에 이제 물류업의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대한통운에 지원한 동기의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은요, 지금 이제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업종 지원 동기를 쓰는 항목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에서 2번은 직무에서의 그 성장 비전의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예. 이 내용은 입사 후 포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네, 3번 항목은요, 지금 역량의 밑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직무 역량을 묻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 세 가지 항목은 제가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그리고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직무 역량에 한해서 좀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네. 실제로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직무 역량은 충분히 좀 예측 가능했던 문항들이기 때문에 네. 반전은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CJ 올리브 그렇죠. 네트워크스 어떤 네. 항목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소개를 해야 되는데 반전을 기대하셔서 네, 조금 걱정이 없는 됩니다.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반전은?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올리브 네트워크스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전 분야 공통 항목으로 2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고요. 각각 1000자 분량으로 분량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1번은요, 새로움이 없어요. 네, 지원 동기의 네. 밑줄. 네,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에 관한 항목입니다. 네, 그리고 2번은요, 입사 후, 그리고 목표의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요. 네. 네, 요것도 입사 후 포부입니다. 네,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000자씩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 2개 다 직무 역량에 집중해서 또 바탕으로 또 써줘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보통 중요하게 또 관심 갖는 분야가 이 분야거든요. 네. 왜 지원했는지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직무 역량 어떤 거 갖고 있는지 요거 공통적으로 보는데 딱 요것만 묻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따라서 밑줄을 긋고 보니까 지원 동기, 목표나 뭐 비전 항목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CJ그룹의 자기소개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두 항목 자소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네, 분량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대한통운에서 제가 항목 소개드린 1번하고 3번이 지금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입사 후 포부로 내용이 동일합니다. 보통 CJ그룹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담감이 상당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항목 분량 자체가 1000자 정도의 분량을 또 써줘야 되고 네. 또 그 항목에 제시된 설명들이 조금 두세 줄씩 굉장히 길다 보니까 좀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우리가 늘 준비하던 항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걱정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대한통운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좀 덧붙여서 추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회사 항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직무 역량이 핵심이고요. 네. 요걸 가지고 어떻게 잘 기술을 해야 되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묻는 방식은 다르지만 직무 역량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부분이 직무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무 역량을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직무 역량. 네, 일단 직무 역량을 준비를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고 이렇게 사기업 준비할 때는 직무기술사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와 그리고 직무 소개, 사업 소개 이런 페이지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뭐 이제 뉴스 같은 이슈들 가지고 종합을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먼저 우대 역량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통운 채용 공고에서 보면요, 우대 역량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뽑는 분야는 4개의 직무예요. CL, 그 계약 물류라는 부분, 그리고 택배, 포워딩, 그리고 IT 전략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4개 분야가 크게 전공에서 우대해 주는 데가 있고, 언어, 그리고 자격증으로 우대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에서 우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를 보면은 컴퓨터 공학, 그리고 산업공학, 통계, 그리고 경영 전공자들은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에 이 부분을 반드시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어떤 수업들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지식을 쌓았다라는 부분에서 지식 부분에서 어필을 좀 반드시 해주시고요. 또 IT 관련 자격증 소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기술 측면에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도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직무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어 능력과 물류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것들을 우대해주고 있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자격이 우리가 기본 자격이 있거든요. 오픽 같은 경우에는 인터미디에이트 1 레벨이고 그리고 토익 스피킹, 우리 토스라고 하는 거는 레벨 6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실력을 갖추신 분들은 조금 강조해서 어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2 외국어가 좀 뛰어나신 분들, 특히 이제 전략어라고 제시된 그 언어가 있거든요. 네. 네, 독일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뭐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일본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전략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능통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은 조금 어필하는 것도 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 외에는 또 이제 직무 소개와 사업 자료를 참고하시면서요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대 전공과 우대 사항을 합쳐서 우대 역량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꼭 어필을 해줘야겠고요. 그럼 CJ대한통운 자기소개서 항목을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면요. 지원 동기를 쓸 때 우리가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2번, 3번에서 제가 직무 역량이 또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직무 지원 동기를 쓰게 되면은 1, 2, 3이 너무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걱정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전략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지원 동기를 직무 지원 동기를 쓰기보다는 물류업에 대한 지원 동기, 그래서 업종에 관한 이해와 산업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물류업은 뭐 관련돼서 자격증을 공부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셨겠지만 자료를 좀 보실 수 있는 거 추천을 드리면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시면 물류 동향이라든지 통계 관련된 데이터들 볼 수 있고요. 법령과 뭐 이슈들 여러 가지 물류업에 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조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쓸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내용이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좀 지원 동기라도 업종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쓰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같은 이런 곳의 자료들을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네. 또 그 내용을 그대로 따오면 굉장히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말을 좀 쓰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들을 조금 관심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 팩트 자체만 꼬집어서 쓰기보다는 네네. 그 팩트를 가져오면서 내가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덧붙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이 확실히- 이제 업종 지원 동기 부분으로 쓰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좀 이해도를 넓히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사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할 때 이 연관지어서 작성하면 좋을 만한 그런 쓸감들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회사 지원 동기는 여러 차례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서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회사 지원 동기 쓸 때 제가 이제 사업 영역이라던가 아니면 핵심 가치나 인재상 그리고 기업의 경영 철학 그리고 기업의 특성들을 연결시켜서 쓰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회사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떤 내가 이 회사와의 인연이 있다면 이것을 좀 중심적으로 기술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좀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보통 이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뭐 인연이 있다는 거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애인이 네. 거기 다닌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럼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네. 작성을 해야 좋을까요? 네, 이 부분 참 쓰기가 어려우실 네.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통 인연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회사들이 쭉 있는데 어떻게 그 계기를 작성할 수 있을지 네. 제가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 지원 동기 쓸 때 어떻게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계기를 쓰는데 잘 쓰면 좀 합격 사례고요. 좀 못 쓰면 이제 탈락하는데 일단 합격 사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가 가장 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어떤 수업에서 땡땡땡 수업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가 어떤 찾아보거나 분석을 해보면서 조사를 해보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인연을 끌어오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 분석을 하면서 과제 수행을 하면서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무난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과 관련해서 서포터즈를 해봤거나 인턴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인턴 어떤 그런 경험을 살리면서 내가 서포터즈나 어떤 인턴 일을 하면서 좀 회사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관심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를 이어서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동아리나 학생 기자 시절에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알게 되었다라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거나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도 이끌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와의 만남, 학교에서 이제 좀 성공한 선배들 소개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선배와의 만남, 멘티, 멘토로 만나서 이렇게 조언도 듣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어디에 다니는 선배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도 있는데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꼭 대한통운이 아니더라도 어디 매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협력 업체가 대한통운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외에 정말 내가 쓸 게 없다라고 하면 뉴스라도 좀 찾아보시고 어떤 뉴스에서 이런 이슈를 좀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계기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고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글쎄요. CJ 대한통운 저에게 있어서는 이 포털 검색 기록 1위 회사거든요. 저한테는 네. 택배를 쓰다 보니까 네. 그렇죠. 어디쯤 네. 왔나 해서 이제 CJ 대한통운 들어가고 이제 네. 뭐 그 송장 번호 네. 붙여놓고 이 정도 인연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좀 검색을 하는 회사면 주가는 어느 정도일까 뭐 이런 관심도 가고 네.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뭐 좀 신문도 기사 좀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좀 점점 친숙해지더라고요. 이 정도 관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알겠습니다. 정말 네. 말씀해주신 거 이 작은 시작이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내가 조금 더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더 쓸 말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런 힌트를 주셨으니까 네, 그 시작을 네. 조그만 것부터 좀 키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자소서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지원 직무 어떻게 이해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지원 직무에서의 성장 비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게 700자 이내로 쓰는 항목이거든요. 이게 이제
입사 후에 포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접근할까요? 네, 입사 후 포부가 쓰기 어려운 이유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 우리가 취업이 안 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잘 감이 안 오고 네. 그런데 내일 일도 모르고 내년도 내가 뭐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 미래에 성장할 계획을 써라라고 하니까 좀 막막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이제 그 직무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수행 내역을 좀 보고 어떤 역량을 좀 필요로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CL 그 계약 물류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좀 보면요. 우선 이제 구성을 먼저 제안을 드릴게요. 700자이기 때문에 일단 소제목 부분을 20자 정도로 분량을 잡으시면 돼요. 너무 길면 또 이 제목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20자 이내로 좀 분량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CL 직무의 어떤 수행 내용, 어떤 일을 하는지 핵심 직무 내용을 좀 기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이 직무의 영향력, 이 직무의 의미,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280자 안에 좀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자는요, 앞으로 내가 성장할 계획을 단계별로 기술을 하거나 혹은 직무 역량별로 기술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술을 하면 좀 수월한데요.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면 좋으냐. 네. 보통 입사 후 포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때는요, 10년 후에 그 분야에서 내가 계속 일을 했다고 치고 그 전문가가 됐을 때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내가 이런 전문가가 될 거야 라는 커리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성장 계획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커리어 목표를 먼저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시장, 뭐 국내의 어떤 시장 아니면 해외의 어떤 시장 이렇게 나누셔도 좋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땡땡땡 시장에서 뭐 무엇을 개척하는 물류의 어떤 선도자가 되겠다, 선구자가 되겠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 또 어떤 핵심 역량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역량과 어떤 역량을 겸비한 물류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제목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일단 커리어 목표를 세우신 다음에요. 제가 두 가지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시기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역량의 난이도별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게 수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필요 역량을 좀 정리를 했더니 지식 역량이 있고 기술 역량이 있고 그리고 태도 역량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역량별로 내가 어떻게 성장하겠다라고 영역별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이제 입사 후 포부로 밝히기 위해서는 CL의 직무에 대한 어떤 무엇을 하는지 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좀 충분히 숙지하고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계약 물류를 예를 들어서 좀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직무 소개나 어떤 페이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CL 그 계약 물류라는 거, 컨트랙트 로지스틱스거든요. 그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3PL 혹은 TPL이라고 하는 게 Third Party Logistics라고 해서 3자 물류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업무를 하는 분야가 CL 분야이고요. 고객의 물류 운영을 총괄하고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CL 파트에서도요. 육상 물류가 있고 해상 물류가 있어요. 그래서 육상 또는 해상의 어떤 그 네트워크와 이 물류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고객사의 물류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일이다라고 한마디로 해주시면 되고 그 물류 서비스라는 것이 하역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보관, 건설, 정비 등이 포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P&D 부분이 이제 항만을 주로 하는 그런 항만 물류 분야예요. 항만 네. 하역 사업, 운송, 그리고 이제 해운 사업, 부가 사업, 물류 서비스 기획, 고객 관리 이런 업무들이 또 그 세부적으로 있고요. 또 W&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상 물류거든요. 그래서 제조 물류, 뭐 판매 물류, 수송, 그리고 물류 서비스 기획, 고객 관리 업무 이렇게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CL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게 좀 정리가 되셨다면요. 예. 이 역할을 수행할 때 그러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를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 내용을 좀 읽어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핵심 역량이 이 정도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리지, 지식 부분에서는 물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업계 용어, 전문 용어인데 이거를 지금 뭐 당장 어느 정도 숙제라는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물류 용어가 있어요. 요거는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좀 공부를 그 물류업계에 이슈들을 많이 검색하신 분들은 좀 이끄실 텐데요. 요걸 많이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전문 용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류와 관련돼서 제도, 법, 이런 법규의 이해, 법령 이해하는 거, 그리고 국내외 시장 동향 파악,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변동도 있고요. 어떤 그 외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물류량이 급증을 하거나 이제 코로나 이슈도 마찬가지죠. 그런 네. 것 때문에 우리가 물류량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 국내외 동향 파악하는 그런 지식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물류 서비스의 최적화, 비용적으로 절감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 회계 지식 정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부분에서는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 분석력이 좀 중요해요. 고객의 요구도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거에 맞는 서비스를 또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과, 물류 서비스를 내가 운영했고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이나 어떤 물류 서비스의 최적화를 이뤄냈는지 그런 보고서 작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사와 우리 회사의 윈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인 사고와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과의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협상 능력도 필요하고요. 네, 문제 해결 능력도 많이 중요하죠. 내가 그 약속된 어떤 일정에 맞춰서 어떤 일정한 양을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대비하는 일이라든지 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네. 또 현장에서 물류 인프라나 서비스의 어떤 오류나 이런 오작동이 생겼을 때 담당자에게 빨리 조치를 해서 해결하는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적으로 물류관리사 있고요. 또 관련된 비슷한 유통관리사 있고요. 또 무역 영어 실무에 이제 그 비즈니스 영어와 또 물류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역 영어 실무 자격증, 그리고 문서 작성 관련 자격증, 그리고 이외에 통계 관련돼서 할 수 있다면 사도사 정도도 조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태도인데요. 준치적인 자세 요구하고 있고요. 혁신적인 사고, 고액지향 마인드. 왜냐하면 여러 그 새로운 그 고객을 확보를 해서 수주를 확보해야 되고 또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고 최적화해야지 비용 절감이나 어떤 성과를 또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10년 커리어를 목표를 정리를 하고 세우고 이 필요 역량을 내가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내가 부족한 거 유지할 거, 그리고 또 강화해야 될 거를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시기적으로 역량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기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직무 자체의 개요라든지 필요 역량에 대해서 얼마나 좀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포부도 좀 더 구체화돼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3번 문항을 좀 짚어볼 텐데요. 지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및 준비 과정, 경험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 이거는 천자인해입니다. 여기도 이제 역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네. 2번 항목과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계속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고 2번에서 또 역량 정리를 했는데요. 3번이랑 간단하게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시제 차이예요.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형으로 제가 이제 채워야 될 어떤 성장 계획을 역량 기반으로 작성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준비해 놓은 거 과거형 혹은 완성형으로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이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역량을 정리하는 그것이 이제 지금 차이라고 보시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 물류를 예를 들었으니까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서 소재 매칭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그 전에 그 필요 역량 정리했던 그 표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걸 보시면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지원자들은 관련된 경험이 뭐가 있을까 좀 매칭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을리지 부분에서는요. 그 물류업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물류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나 무역 실무나 법규나 이런 거를 조금 개인적으로 찾아봤다. 전공이 아니라 내가 수업이 아니라 그 외에도 아까 전에 제가 사이트
말씀드렸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독학을 해봤다. 혹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신 분들, 자격증 공부를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지식을 좀 어필해 보시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거에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뉴스를 좀 자주 보면서 국내 황향, 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어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킬 부분에서는요,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있다면 이걸 취득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그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는 것도 괜찮고요. 혹시나 뭐 택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현장에서 물류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몸소 겪어봤다라고 어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분석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계 분석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 능력을 어필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 글로벌 역량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소통 능력을 발휘한 좀 우수 사례가 있다면 본인의 경험 좀 매칭을 시켜보시고요. 또 제가 그 위기 대처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뭐 매칭되는 소재는 아니지만 내가 문제 해결을 잘한 사례가 있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술 역량으로 좀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티튜드 부분에서는요, 고객 지향 사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는지 이런 태도 중심으로, 그리고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과제를 수행했더라도 관련된 경험을 들어주시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역량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문장이 또 필요하죠.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내가 이 부서에서, 이 회사의 이 부서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겠다, 기여하겠다라는 이제 마무리 방향을 좀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성 팁 잘 참고하셔서 이번 CJ 대한통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한 계열사 및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선택한 계열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본인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천자내외입니다. 이내입니다. 앞서 대한통운 자기소개서 1번하고 3번 이 동기와 역량을 합쳐놓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1번과 3번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네. 제가 간략하게 구성 중심으로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리브 네트워크스 자소서 이제 천자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이 네. 부분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냐면요. 소제목에다가 20자 정도의 분량을 조금 확보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회사 지원 동기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기술 방법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 280자 정도로 이제 배치를 해놓으면 앞부분이 이제 300자 정도 분량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이후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직무 역량과 관련된 그 직무 동기를 쓰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700자 정도로 확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내 특정한 역량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보신다면 이제 매칭을 시킬 때 관련된 전공 지식 그리고 직무 교육을 받으신 분 혹은 기술 동향을 많이 파악을 하신 분들은 직무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다라고 해서 이 지식 부분으로 좀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스킬 부분에서는요, 인턴 경험이나 실습 경험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나 과제 경험 있으신 분들, 프로젝트나 대회 준비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구성까지 좀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마지막 2번 항목이잖아요. 네.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여 주세요. 천자인해인데 아무래도 1번 항목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입사후 포부도 천자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대한통운 입사후 포부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를 참고하시면은 비슷한 패턴으로 할 수 있어서요.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 우리가 해야 될 실행 방법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엔지니어, 비즈니스 시스템 엔지니어, SI 프로젝트 엔지니어, 정보 보안 엔지니어, 클라우드 서버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그리고 재무 분석까지 7개의 직무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지원하는 이 직무의 우대 역량을 해당되는 걸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전공자들은 전공 지식으로 지식 어필해 주시고요.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격증으로 기술 역량 어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활용 경험이라든지 알고리즘 그리고 캐글 대회에 수상을 했거나 혹은 수상을 못했더라도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조금 어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직무 수행 내용과 필요 역량을 표로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커리어 목표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영역별로 쓰시거나 혹은 이제 단기별로 난이도별로 역량을 기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쓰실 때는 두 가지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CJ 이제 그룹 이 지원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대한통운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스 모두 지금 물류업의 성장 그리고 4차 산업 기술 혁명과 같이 해서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두 기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기업 모두 신기술 도입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사 후 포부 쓰실 때요. 그 부분 조금 녹여내셔서 기술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